달빛 아래 서 있는 건 이래와. 조선 후기 서해와 맞닿은 작은 포구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찍이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법이었는데 바닷바람이 세고 겨울밤이 유난히 길다 보니 아이들은 늘 어른 곁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그 마을에는 박총각이라 불리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박총각이라 부른 까닭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들일을 돕고 사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법도 없고 욕심도 크지 않아 늘 조용히 살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에서 깨면 자기 방 한구석에 젖은 여인이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어른들이 나무랐다. 밤중에 잘 놀다가 물려서 허튼 소리 하는 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얼굴이 안 보여요. 흐릿해요.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아이들은 밤마다 울며 떨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재우며 등잔불을 끄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마을 어른들도 점점 수근거렸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닐지도 몰라. 그 무렵 박총각 역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박총각은 미신을 잘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자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똑같이 본다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이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밤길을 조심했다. 관청 기록에 남은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정리한 것도 아니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이었다. 해가 지면 사람 그림자조차 함부로 믿지 말라 했다. 달빛이 사람보다 먼저 길을 건넌다. 그때는 산자와 죽인 자의 그림자가 뒤섞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괜히 바깥을 서성이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내 그림자가 아닌 무엇인가와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해가 지면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인은 밖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자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세찬 바람이 초가집 처마를 흔들고 개가 하늘을 보고 하염없이 짖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잘 자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이상한 기척이 거의 매일 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방 한구석, 문지방 위, 혹은 장독대가 보이는 창가. 아무도 불을 밝히지 않았는데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 그림자를 젖은 여인이라 불렀다. 얼굴은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데 옷자락은 꼭 물에 담갔다 막 꺼낸 것처럼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저 조용히 서서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짓도 없고 발소리도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떨며 밤을 보냈다. 그 이야기가 점점 더 퍼지면서 마을은 이상한 공포에 조용히 잠식되기 시작했다. 그때 박총각은 결심한다. 정말로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호기심이라 하기엔 무겁고 책임감이라 하기엔 애매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박총각의 운명은 천천히 비틀리기 시작한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여인이 단순히 아이 곁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한 곳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바로 버려진 우물,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달빛은 조용히 마을을 덮고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것. 2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다. 누가 먼저 입을 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시작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아이들 곁에 서 있다는 젖은 여인, 그 존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초가집마다 등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다. 불빛은 작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한 상상을 했다. 박총각 역시 그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못했다. 박총각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지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엔 아이들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쪽 끝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가 총각을 찾아왔다.
총각, 미안한 부탁인데 오늘 밤 우리 집에 좀 있어줄 수 있겠나? 아주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며칠째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아주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총각은 마다하지 않았다. 예, 아주머니. 별일 없을 겁니다.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그날 밤 박 총각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문살을 파고들며 종이문을 가볍게 때리고 있었다. 등잔불은 아주 작게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적막했다. 아이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즈음이었다. 문득 바람이 멈췄다. 개 짖는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방 한 구석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등잔불이 꺼진 것도 아닌데 그 한쪽만 달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깊게 가라앉았다. 박 총각은 숨을 삼켰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다. 물에 젖은 옷자락, 바닥에 떨어져 번지는 물기,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여인의 형체. 얼굴은 흐릿했다. 눈이 있는지 입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 여인의 시선은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박 총각의 온몸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입은 굳어버린 듯 벌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남겼다. 툭, 툭.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박 총각은 그제야 정신을 붙잡듯 소리쳤다. 거기서 멈춰라! 순간 여인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고개가 서서히 총각을 향해 돌아갔다.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그 여인은 박 총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 없는 얼굴에서 울음처럼 들리는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스며드는 듯한 젖은 울음. 그 울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아이를 돌려줘. 박 총각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방 밖에서 아이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여인의 모습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남은 건 젖은 자국뿐이었다. 그날 새벽 박 총각은 아이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여인은 아이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여인이 사라진 방향은 늘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 북쪽,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그 버려진 우물. 박 총각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물이 그저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리라는 것도 모르는 채 달빛은 또다시 마을 위에 내려앉았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건 3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가지禁忌가 있었다. 북쪽 우물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특히 밤에는 더더욱.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왔을 뿐이었다. 박 총각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만 되면 그 젖은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우물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박 총각을 생각했다. 저 우물에 뭔가가 있구나. 그날 낮 박 총각은 일부러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의 밭도 드물고 길도 점점 좁아지더니 마침내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나타났다. 그 한가운데에 문득 우물이 서 있었다. 돌을 쌓아 만든 오래된 우물. 수십 년은 된 듯 돌 틈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우물 뚜껑은 반쯤 사가 기울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뚜껑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사람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박 총각은 우물가로 다가갔다. 우물 속 밑을 내려다보자 검은 물이 깊게 고여 있었다. 햇빛이 내려와 닿았지만 빛이 바닥까지 닿지 못했다. 마치 그 아래에는 물 말고도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우물 안에서 작은 물소리가 났다. 툭! 마치 누군가 물 위를 스친 듯한 소리. 박총각은 깜짝 놀라 몸을 빼려 했지만 발이 돌에 걸려 그만 우물가에 엎어지고 말았다. 손이 본능적으로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차가운 돌, 그리고 미끈한 물기. 그 물기는 방 안에서 여인이 남기고 간 자국과 똑같았다. 박총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물 아래서 여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가야, 아가야. 물속에서 울음이 번지는 듯한 젖은 소리였다. 박총각은 서둘러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박총각은 우물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다. 달이 떠오르고 마을이 고요해지자 멀리서 흰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젖은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아이들이 사는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내 새끼, 춥지 말아라. 그 말이 끝나자 우물 속에서 작은 아이 울음이 희미하게 번져 올라왔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그러나 절대 닿지 못하는 곳. 그 모습은 공포라기보다 차라리 비통함에 가까웠다. 박총각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여인은 아이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아이는 아마도 이 우물에서 죽은 것이리라. 다음 날 박총각은 마을 어른을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 북쪽 우물 말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 어른은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우물은 사람의 피를 먹은 우물이지.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것. 4화. 사람들이 북쪽 우물을 멀리하게 된 데에는 오래전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었다. 그 이야기는 어른들이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 가끔 낮은 목소리로 꺼내놓곤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크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 마을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기르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아이는 순했고 여인은 그 아이 하나만 믿고 살았다. 당시 마을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 밭에는 풀이 무성했고 곡식 창고는 바닥을 보았다. 사람들 얼굴에는 살기가 아닌 그림자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이까지 병이 나버리자 여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밤마다 아이의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여인은 약초꾼을 부르고 의원을 찾아갔다. 부적도 붙여보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도 보았다. 그래도 아이의 열은 식지 않았다. 문제의 그날 밤이었다. 아이의 숨이 점점 약해지자 여인은 결국 아이를 품에 안고 온 마을을 헤매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좋으니 아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북쪽 길까지 발걸음이 닿고 말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따라 달은 유난히 낮게 떠 있었다. 여인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빌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소서. 그때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고요해지더니 우물 안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자장가와도 같은 낯익은 곡조. 놀란 여인이 고개를 숙여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이의 몸이 그만 품을 벗어나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첨벙. 물 위에 번지던 작은 파문이 서서히 가라앉아 갔다. 여인은 미친 듯이 손을 뻗었지만 우물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여인은 정신을 놓아버렸다. 밤이면 우물가에 서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달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러다 어느새 그 모습조차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군가는 그녀가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졌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밤마다 아이를 찾아 헤매다 산길에서 쓰러져 죽었다고도 말했다. 확실한 건 그 이후로 달이 밝은 밤이면 우물가에 젖은 발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발자국은 언제나 아이들이 사는 집 쪽을 향해 있었다. 박 총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여인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찾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녀의 울음은 세상에 닿지 못하고 우물 속 달빛 아래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달은 다시 밝게 떠올랐다. 박 총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여인이 떠들게 놔둘 순 없지. 그 마음을 품고 박 총각은 조용히 우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젖은 여인을 만나게 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것 5화. 그날 밤 박총각은 혼자 북쪽 우물로 향했다. 달은 다시 높이 떠 있었고 우물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박총각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씨, 여기 계시옵니까? 그때였다. 우물가에 젖은 치맛자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을 등진 여인은 여전히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아무 말 없이 총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슬픔이 가득 실린 기운만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박 총각은 담담히 말했다. 아씨, 난 아씨가 누구인지 알겠소. 달빛이 우물 위를 스쳤다. 박 총각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씨는 아이를 찾고 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옵니다. 젖은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 총각은 마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소.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소. 아씨를 기다리는 일도 이제 끝났을 것이오. 말을 하며 박 총각은 준비해온 작은 노끈을 꺼냈다. 그 노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아 만든 작은 종이가 달려 있었다. 거기에는 조용히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아무에게도 불리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아이의 것이었다. 박 총각은 그 종이를 정성스럽게 우물가에 매달았다. 마치 집으로 돌아갈 길목에 작은 표식을 남겨두듯이.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씨, 이 아이는 이제 길 잃지 않을 것이오. 이름이 있으니 헤맬 일도 없고 다시 외로울 일도 없소. 그러니 부디 이 아이와 함께 이제는 편히 쉬어가시오. 그 순간 우물 위에 잔잔한 바람이 스쳤다. 젖은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그리고 이내 달빛 속으로 스며들듯 천천히 사라져갔다. 물결도 일지 않았고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달빛이 밝아도 아이들의 방에 젖은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북쪽 우물가에도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드디어 아이를 찾아 저 세상으로 떠났을 거라 믿었다. 박 총각은 잠시 우물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아씨, 부디 아이 손 꼭 잡고 편히 가시오. 달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며 길게 드리웠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잠에 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남았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여인, 그리고 아이의 이름.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조용한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달빛처럼 잔잔하게 남아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의 머리맡을 살짝 스쳐 지나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